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교과서 이외의 상형자와 지사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형이라는 글자 자체가 상자가 모양상자라고 했습니다. 모양상자. 그리고 형자도 모양형자. 그래서 상형이라는 말 자체가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자자는 글자 자자이기 때문에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이런 뜻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형자는 이제 사물의 모양을 보고 그 모양의 그 특징을, 그렇죠, 선으로 표현한 글자이기 때문에 그림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사물의 모양을 보고 했기 때문에 상형자라고 한다 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형,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누가 봐도 인정하는 입구자라고 하죠. 그렇죠? 입구자, 사람의 입을 보고, 그렇죠? 힌트를 얻어서 선으로 만든 글자이죠. 그렇죠? 입구자가 되겠습니다. 이 교과서 이외의 한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완전히 익혀둬야 합니다.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글자들이기 때문이죠. 그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리을이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었죠. 그죠?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죠? 한글로 보면 리을이지만 한자로 보면 몸기자라고 하죠. 몸기. 이 몸기자는 사람의 몸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기억나죠? 근데 자, 이렇게 되려면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죠? 사람이 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죠? 선으로 만든 글자다. 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글자는 몸기자라고 합니다. 몸기. 자, 완전히 익히도록 합니다. 큰 대자죠. 그죠? 큰 대자. 큰 대자는 보면은 사람이 셋을 때 그냥 다리를 붙이고 팔을 붙이고 서 있는 모습. 자, 거기에서 다리를 벌리고 팔을 벌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서 있을 때보다는 팔다리를 벌리고 서 있을 때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큰 대자가 됐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워낙 쉬운 글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모든 학문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죠? 기초 큰 대자 되겠습근니다. 기억나겠지 뭐. 힘력자라고 하죠. 힘력자. 그래서 이 사람의 울룩불룩하는 그 팔 근육, 그 팔 근육을 보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줘죠. 근데 팔 근육이 이렇게 생겼느냐? 물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처음 만든 사람이 근육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선으로 만든 글자다. 힘력자다. 자, 많이 쓰는 글자, 뭐죠? 힘력자가 되겠어요. 요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죠? 요건 이제 그 제작 원리가 다룰자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다룰자. 다룰인데, 다룰은 어떻게 보면은 뭐 구름이 이제 여러 조각 걸쳐져 있는 모습이라면 얘는 뭐 구름이 한 조각 정도 달 속에 들어앉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달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로서 저녁석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녁석, 저녁석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글자, 그죠? 유치원 애들, 뭐 유아원 애들까지도 알 수 있을 정도 사람인자인데, 그죠? 이 사람인자는 뭐 여러 학설이 있는데 사람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죠? 사람이 서로 기대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 라는 의미로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하는 학설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자를 익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요게 사람 인자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몸신자라고 해요. 몸신자. 이거는 몸신자인데요. 이제 누구의 몸이냐? 자, 이야기, 그죠? 기억나죠? 그죠? 이거는 딱 보다시피, 그죠? 아무래도, 바싹 마른 사람보다는, 그죠? 약간 몸집이 있는 똥똥한 사람의 몸을 보고 만든 글자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그 임신한 여자의 몸을 옆에서 보고 이 사람이 이제 힌트를 얻어서 선으로 만든 글자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몸신자다. 라는 얘기죠. 그죠? 이 글자는 거의 그죠?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처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이죠. 옆에서. 또, 그래 보면 또 일명 공감 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죠. 그죠? 어쨌든 요 글자는 몸신자다. 라는 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몸신자다. 높을 고자라고 하죠. 그죠? 기억나겠지만, 이 높을 고자는 옛날에는 이제 높은 게, 일반적으로 성이죠, 성. 이게 마우스로 이제 그리다 보면 이제 그런데, 이 높은 성의 모양을 보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선으로 만든 글자가 이 고자가 되겠어요. 그죠? 높을 고자죠. 이제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면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겠죠. 고등학생,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고자. 확실히 높죠. 그래서 학문의 공부의 수준도 같이 높아지게 돼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시절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로 이제 기본들 딱 넣는 것이 중요한데,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하면 이 내용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죠? 중학교에서는 그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다음에 진학했을 때 도움될 거예요. 늘 하는 얘기죠, 그죠? 항상 고등학교의 공부의 가장 기본은, 그죠? 공부의 가장 기본은 의휘예요. 의휘가 되지 않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앞서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있을 때 이 의휘 공부를 해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그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은 아마 의휘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 결과를 잘 모르겠지만, 그죠? 열심히 따라오면 나중에 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역시 중자보다는 고자가 좀 더 있어 보이죠. 그죠? 좀 더 높고, 그래서 높을 고자다. 이 정도. 역시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날 텐데, 그죠? 요거는 실사자라고 했죠. 실사자. 실은 우리가 보다시피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닥이 꼬여서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역시 마우스로 그리다 보니까 좀 어설프긴 한데, 그죠? 이렇게 여러 가닥의 실들이 꼬여져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그죠? 이거를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실사자를 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실사자는 이제 부수자로서 다음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쓰이게 되면은 이 실과 관련된 뜻을 가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한번 봐두시고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아하, 그때 봤지. 실사자 정도 기억해낼 수 있으면 되겠어요. 실이란 뜻입니다. 실.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글자와, 그렇죠? 합쳐져서 쓰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글자와 합쳐졌을 때는 야가 실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글자는 뭐냐면은 아마 벌레회 혹은 벌레충자로 알고 있는 학생들 있을 건데, 그죠? 요거는 원래는 그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죠?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 보면 대충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 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 그래서 요게 요 오른쪽에 이렇게 이런 글자를 붙이게 되면 이제 여기 뱀사자가 되는 뱀사자 되는데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요 글자가 그렇죠? 벌레라는 뜻으로 바뀌어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벌레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
그죠? 그 정도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앞으로 요 글자도 그죠?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다른 글자와 합쳐져서 쓰이는데 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벌레와 관련된 뜻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고 한자를 외우는 거하고 모르고 무작정 외우는 건 달라요. 그죠?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고력도 발달시키고 또 한자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죠? 올레자죠. 올레자. 많은 학생들이 이 글자는 알고 있던데, 이 올레자는 이제 오다라, 이런 뜻이었는데, 원래는 올레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어제? 요 글자는 원래 보리죠, 보리. 보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어요. 보리. 그런데, 이제 오다, 올레자가 이 보리의 뜻을 뺏어버렸죠. 그래서 올레자로 쓰이게 되면서 보리는 또 다른 자기 글자를 만들게 되었다. 아마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보리 맥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자는 이래 보면은 이제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뜻이 변하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모양이 변하는 것도 있고 참 다양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뜻이 완전히 이제 뺏긴 거죠. 그죠? 이 뺏겨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자에 참 보면은 그 흐름이 참 다양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올레자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보리의 모양을 그렇죠. 본뜻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은 보리 맥자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죠? 보리하고 저기 뭔 상관이 있나 하지만 원래 이 글자가 보리 맥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글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죠? 이해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암기력을 기르는 것은 그죠? 물론 기본은 되겠지만 그죠? 그 위에 고등 사고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그죠? 이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원래는 보리 맥자였지만 지금은 올레자, 그죠? 올레자로 쓰인다라는 거죠. 요 글자 책자로 했던 기억 나는데, 그죠? 옛날의 책은 원시, 인류 최초의 책은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인데, 뭘로 만들었느냐면 대나무죠, 대나무.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대나무를 잘라서, 그죠? 잘라서 옆으로 이렇게 엮었겠죠, 그죠? 흩어지지 않도록 옆으로 엮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썼던 것이 인류 최초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책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대나무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려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두루마리 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다. 보면은, 그렇죠. 바로 싱크로 유리.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얘와 비슷하게 생겼죠. 얼핏 보면 이제 철책처럼 생겼지만, 그죠? 어원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 책의 모양을 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어원을 알면 그래도 글자를 이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나무 책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자라고 하는 거죠. 책자. 자, 요 글자도 기억이 날 텐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일시자라고 하는데, 보일시자인데, 원래는 저기 보이다가 아니고, 이 재단이죠, 재단. 이 재단인데,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죠, 재단. 그 재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요. 그래서 재단이 보면은 보통 평지에 있지 않고, 그죠? 이렇게 계단이죠, 계단. 이렇게 높은 계단을 위에 재단을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성시 개념이죠, 그죠? 재단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재단 위에 이제 계단 위에 이 탁자를 놓고 이제 재물을 이렇게 놓죠. 재물을 막 설치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거죠. 재단. 이런 재단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선으로 만든 글자가 이 보일시자. 그래서 지금은 보일시자로 쓰지만 그죠? 옛날에는 이게 재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재단과 혹은 제사와 관련된 뜻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도 이 부수자로서 많이 사용되는데 그죠? 나중에 보면 요거는 제사와 관련된 뜻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주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죠? 제사와 관련된 뜻을 가지게 돼요. 제사, 귀신 이런 뜻으로 그렇죠? 쓰이게 됩니다. 그죠? 다시 이렇게 재단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문자죠. 문문자인데 이 문문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양반에 보면 양반집 대문은 양쪽으로 되죠. 양쪽으로 그죠? 지금은 아파트 문은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양쪽으로 된 이제 대문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닮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워낙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문자라고 해요. 문자. 요 글자 이제 앞으로 이제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요런 밑에 있는 요런 부분들. 얘는 이제 발이죠. 발이라고 해요. 발. 이제 발 모양, 이제 발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발 두 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이제 얘가 있는데 얘는 이제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포효하는 모습이다. 그 포효하는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해요. 사실 보면은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그죠?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그 모습을 특징을 이렇게 잡아낸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사실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글자의 의원이 호랑이의 포위하는 모습을 보고 만들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호자, 범호자라고 합니다. 그죠? 범호자, 호랑이 호자라고 합니다. 용용자죠. 용용자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용 원래 의미 룡이에요. 룡이죠. 룡. 그렇죠. 룡입니다. 룡이죠. 룡. 그래서 이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이 상상의 동물을 가지고 이 특징을 잡아서 이제 선으로 만든 글자가 이 용용자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용은 현실 속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만든 사람 마음이죠. 만든 사람 마음. 그 사람 머릿속에는 용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죠? 용용자. 근데 이 용용자는 생각보다 쓰임새가 많다 그랬죠. 그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항의 유명한 관광지 구룡포 할 때 쓰는 용자가 얘인데 9구자. 그래서 그럼 구룡이는 뭐냐? 구룡은 9마리 용이 되죠. 9마리 용. 9마리 용이 성취했다. 그래서 구룡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룡포. 그리고 이 용자는 거죠.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 중에서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죠? 그럼 인간 세상에서 넘버원은 누구냐? 바로 왕이죠. 왕. 그래서 우리가 왕을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얘기하고 임금이 앉은 자리, 그걸 말해 용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용궁, 용상.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넘버 원이라는 거죠. 용. 그리고 용궁 할 때도 쓰는 게 얘고요. 용왕 할 때도 얘를 써요. 용왕. 어쨌든 이 용자는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용용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용용자다. 그죠? 자, 모양상자죠. 그죠? 우리 상형자 할 때 모양상자인데 이 모양상자는 뭘 보고 만들었느냐? 이거는 보면은 코끼리죠. 이렇게 보면 똥똥하게 살찌는 코끼리인데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그죠? 원래는 이 코끼리가 네발 짐승이죠. 이렇게 옆으로 그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제 옆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서 있었는데 이렇게 옆으로 쓰려면 사실 글자를 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세운 거죠. 이렇게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되는데 그죠? 어디 보면 이제 코끼리가 발을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상상해도 되겠죠. 그죠? 요거는 원래 코끼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만들고 그거를 90도 잡아 돌려서 그렇지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모양 상자인데 코끼리의 모양, 그죠? 코끼리의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코끼리 상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원래는 코끼리 상자였어요. 코끼리 상자인데 여기에다가 모양 상자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코끼리상, 모양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상, 모양상.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형자, 이제 교과서 이제 2위에 나오는 상형자를 이제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사자라는 건데, 지사자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죠? 지사자, 지자가 뭐냐면 왼쪽에 얘가 손수자라고 하죠. 손수자가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 했죠. 그래서 얘는 손과 관련이 있다. 손과 관련이 있다 했죠. 그죠? 손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얘는 손과 관련된 건 뭐냐? 손가락 지자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손가락 이름 5개가 다 지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엄지, 검지, 중지, 뭐 약지, 소지 이런 식으로 다 지자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자는 손가락 지자예요. 손가락 지자인데 이제 또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단어를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스킬들이네, 기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한자는 이 품사가 그죠? 품사가 왔다 갔다 해요. 좀 자유롭다고 하죠. 그러니까 명사가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가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자, 손가락 하면 요거는 명사죠. 그죠? 노아도 명사인데 이 명사로 쓰면 얘는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동사로 바꿔주는데 이 손가락을 동사로 바꾸면 뭐냐? 손가락 기억납니까? 바로 가리키다. 그렇죠?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가리키다. 그래서 지자는 가리킬 지자로서 우리가 지시하다 할 때 쓰는 거죠. 지적하다 할 때 이 지자를 씁니다. 그죠? 사자는 일사자인데, 그죠? 일사자 맞지만, 여기서 이제 줄임말로 봐서 사실의 준말로 봅니다. fact, 사실의 준말로 봐서 사실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글자 자체부터 붙었죠. 사실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수업 시간에 했지만, 어떤 사실이냐? 바로 추상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사실을 점과 선으로 만든 글자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추상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글자다. 그래서 1, 2, 3 상하본말 아마 교과서에서 했던 기억이 날 거죠. 그죠? 그래서 지사자 어떤 추상적인 사실을 가리키는 글자인데 이 지사자는 많지가 않아요. 몇 자 되질 않아. 그래서 1, 2, 3 상하본말에다 요 글자 가운데 중자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가운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 그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기억나죠? 어제 호수에 돌을 던졌다. 돌을 던지면 돌이 떨어진 자리 주위에 원이 막 생기죠. 이 원이 막 생긴다. 이 원이 막 생기고 이 원을 우리는 동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동심원이 뭐냐? 이 중심이 같은 원이라는 거죠. 중심이. 돌이 떨어진 요거 중심, 여기다 가운데. 요 가운데가 같은 원을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그죠?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이 가운데가 바로 가운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네모로 변하게 되고, 직선으로 변하고, 요게 점을 선으로 처리한 것이 가운데 중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지사자 같은 경우는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과서에는 1, 2, 3 혹은 뭐 상하본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자 그렇죠? 뭐 이 정도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교과서 이외의 상형자와 지사자를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간은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이외의 배자와 형성자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교과서 한자로는 여러분들의 어휘력과 사고력을 기르기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교과서 이외의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 많은 한자들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어 있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어휘력도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추가로 제시되는 이 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서 교과서 이외의 단어들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단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보고 들으면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